지난 9일이었죠. 그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었는데요.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대규모 방문단을 파견하기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군사 당국 회담도 개최하기로 또 합의도 했는데요. 2년 만에 열린 이 회담을 두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왜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교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관련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최경환 의원입니다. 네, 이번에 2년 만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개최가 됐는데요. 이 회담을 보면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한 2년 전에 제가 이유 여사 모시고 평양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상당히 좋은 합의가 이루어져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가요? 이번 회담이 기존 회담과 비교했을 때 진행 과정과 이런 상황에서 좀 특이점들이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이번 회담은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회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이 한반도 상황이 그 북미 간의 대충돌 또 어떻게 보면 전쟁의 위기까지 직면해 있었는데요. 평화로운 환경으로 전환하는 이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고요. 아무튼 그 10년 만에 다가온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것을 잘 문제를 풀어나가다 보면은 네. 우리의 목표인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비핵화 대화, 그것을 위한 길을 열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한 그런 회담이었다. 이런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그리고 합의 성과도 애초에는 평창 청가 문제에 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반도 평화 환경을 위한 군사 당국 회담도 하고 또 앞으로 남북 대화를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이런 합의도 상당히 큰 폭으로 진행돼서 기대가 큰 회담 성과가 있는 회담이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날씨 관계 때문인지 전화 지금 연결 그 선이 그렇게 지금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요. 약간 그 끊김이 좀 있는데요. 전화를 지금 다시 끊고 연결을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최경환 의원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일단 야당은 좀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지만 이 회담을 통해서 우리 남북이 보다 평화적인 어떤 관계로서 진전을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경환 의원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최경환 의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이 햇볕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연결됐습니다. 네, 전화 상태가 좀 더 좋아진 것 같네요. 아까 이야기를 좀 나눴던 부분을 계속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지금 2년 만에, 25개월 만에 회담이 다시 개최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도 갖고 있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25개월 만에 회담이지만 지난 10년 만에 10년간의 단절을 끄는 회담이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박근혜 정권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도 23개월이 됐지 않습니까? 네. 지난 10여 년 동안 모든 것이 단절됐었는데 이것을 이제 그 단절을 다시 단절하고 다시 이제 화해 협력, 교류의 분위기로 끌어올린 회담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정말 북한과의 우리 대한민국과의 관계들이 상당히 많이 악화됐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 회담 한 번 가지고 그런 그 악화됐던 관계들이 정상화되지는 않겠지만 정상화에 지금 시발점이 섰다고 볼 수는 있겠죠.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출발을 했지만 그 회담의 내용, 합의 내용을 볼 때 군사 당국 회담도 하고 앞으로 당국 회담도 하고 대화 협상을 지속하겠다고 하는 이런 의지들을 남북 당국이 표출을 하고 공동 보도문 형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잘 활용해 나가면은 좋은 성과들을 많이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야당 중심으로 이번에 남북 대화가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제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이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네. 북한에서 속고 있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지나치고 좀 성급한 주장이라고 보고 좀
저는 좀 냉전적인 반북 대결 이런 의식에서 나온 어떤 정치적 공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네.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결적 상황이지만 그래도 뭔가 대화와 협상의 실마리를 잡아서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남북 관계 개선을 지렛대로 만들어서 우리의 목표인 비핵화 대화, 네. 북핵 문제 해결 대화로 유도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남북 대화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북미 대화, 북한과 미국이 대화하도록 하고 네. 또 육자회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육자회담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 정부에게 있고 그 책임이 우리 정부에게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의 여기에 대해서 많이 성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작년만 해도 북한과 관계들이 굉장히 좀 악화가 많이 됐었었는데 올해 들으면서 이 화해 무드가 바로 조성이 됐는데 북한에서 이런 식으로 좀 전향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 북한도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유엔의 안보리 제재, 미국과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가 아주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중국도 참여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다른 그 국제사회 남북 관계를 네. 개선해서 자신의 어떤 그 자신들이 꼭 이렇게 강경한 태도만 가지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알리려고 하는 것도 있고 글쎄 더 판단이 필요한데 북한 사회 내부에 이제 김정은 체제가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자신감이 좀 붙었을까요? 예, 그런 판단에서 자신감과 어떤 핵 개발 이후에 그런 자신감들이 표출되면서 좀 그런 부분이 표출돼서 남북 대화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네. 남과 북이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 굉장히 긍정적인데 또 중요한 건 아까 육자회담을 말씀하셨지만 주변 그 네 개의 강국들의 또 이해관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네. 미국과의 북한 관계가 개선돼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이 북한 핵 문제는 근본적으로 북미 간 대결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북미 대화가 필수적인데요. 북한과 미국은 이렇게 서로 으르렁거리고만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서 당사자인 우리가 한국 정부가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마 이번 회담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으리라고 보는데요. 네. 북한에게 미국과 국제사회 유엔은 이런 입장이다. 북한에 대해서 핵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럼 북한도 우리 사정은 이렇다 또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서로 내용들을 우리가 당사자로서 북미 양측에 또 국제사회에 전달함으로써 대화와 협상의 실마리를 만들어 나가는 네.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옛날 육자회담 할 때도 그런 역할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계기를 잘 살려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대 이렇게 국가 간의 관계가 개선될 때는 이 스포츠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의 중요한 역할을 해오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네. 많은 미국과 중국이 수교할 때 핑퐁 외교를 비롯해서 탁구로 외교를 네네. 시작했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스포츠 정치라고 또 부르기도 하는데 큰 계기를 비정치적 분야에서 네네. 만들어서 정치적 합의로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런 점에서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렇게 북에서 방문단을 파견하겠다는 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뭐 화해 제스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어떤 관계 설정을 좀 밝게 하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여기 단순히 선수단만이 아니고 응원단 또 태권도 시범단 또 예술단도 와서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면서 남북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게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요. 특히 고위급 대표단들이 참여를 해요. 네. 누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고위급 대표단들이 오면은 남북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한반도 여러 문제, 특히 북한 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네. 또 상층의 대화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군사당국 회담도 지금 개최하기로 이야기가 맞춰졌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군사당국 회담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는 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것은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저는 북쪽의 생각은 네. 한미 군사훈련 문제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북한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실질적인 위협으로 느끼거든요. 모든 네. 북한 전체가 우리가 훈련할 경우 그쪽도 대비태세를 갖추면서 준전시 상황으로 그 대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건 실질적인 그 기간은 위협이 되는 건데요. 북한이 이제 통상적인 왜 한국 정부가 남한 정부가 넘치기 그 미국과 뭐 연합 군사훈련에 참여하느냐 이런 문제부터 제기를 할 거고 그러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핵 문제, 미사일 문제가 나오게 되고 네. 네. 근본적 그 위협들을 해소하자는 논의가 나오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렇다면 북미 대화를 한번 해보자. 육자회담을 한번 열어보자 하는 이야기를 나올 수 있는 좋은 계기로 만들어내야 있다고 되겠네요.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실제 네. 안보 위협을 군사당국 회담 자체가 우리의 안보 위협을 네. 크게 낮추는 네. 어제 군 통신선 개방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점에서 아주 그 안보 위기를 크게 좀 떨어뜨리고 좀 안정감을 주는 그런 효과도 실제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 긍정적인 그런 남북관계 청신호들이 많이 더 켜질 것을 기대해 보면서요.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됐으니까요, 의원님. 지금 국민의당 그 이야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는 통합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고 그런데 바른정당 통합의 또 한 파트너가 돼야 될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통합에 대한 최종 결심이 서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좀 돌리는 측면도 있고 이 상황 지금 국민의당 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이 통합 합당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스스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철수 대표께서 다시 이제 통합을 합당을 계속 고집을 하고 있어요. 어젠가 그젠가는 유승민 대표를 따로 만나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네. 그런데 아까 결심이 서지 않았다고 유승민 대표는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또 어제는 네. 통합을 계속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근데 안철수 대표가 유승민 대표에게 끌려가는 모양새예요. 저희들은 멀쩡한 국민의당을 바른정당에 좀 갖다 바치는 모양새로 나오는 거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네. 특히 국민의당은 광주와 호남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광주 호남의 의견들을 중시하고 또 그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전혀 의원들하고도 이렇게 좀 상의도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것이 정체성이 다른 보수 야합이라 규정하고 이렇게 좀 그 시도를 좀 중단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가장 많은 분들 특히 호남 이 유권자분들 호남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끝까지 통합을 관철시키려는 안철수 대표 측이 있고 반대가 이렇게 심하면 당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거든요. 극단적으로 상황이 안 맞으면 당이 깨지는 겁니까? 아니면 당은 계속 유지하려는 노력들이 있으신가요? 국민의당은 39석의 제3당입니다. 그리고 다당제 정치구도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와 호남의 입장에서는 작년 예산안 타결에서 보듯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이 지켜져야 되고 역할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전당대회를 밀어붙이고 한다면 파국이 올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그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개혁신당의 창당 문제도 염두에 두고 또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정체성이 끝까지 가게 되면은 당이 깨질 수도 있다. 그런 부분까지도 감수하겠다. 이런 생각이시네요. 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좀 이 상황들을 네.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 지금 또 통합 버스는 고장 났습니다. 공회전만 하고 있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 중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었습니다.